역대 최고의 오펜스라고 평가되는 07 시즌 뉴잉글랜드와 13 시즌 덴버의 핵심 멤버이자 역대 최고의 슬롯 리시버라고도 할 수 있는 웨스 웰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 웰커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웰커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항상 정강이 보호대와 축구화를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웰커의 친구들이 풋볼을 했고 친구들의 권유로 풋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웰커는 헤리테지홀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팀의 상징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러닝백, 리시버, 디펜시브백, 스페셜팀에서까지 활약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한 축구를 바탕으로 키커로서도 킥을 성공시키며 필드에서 내려오지 않은 웰커였습니다. 팀의 상징적인 선수였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최고의 선수로도 뽑혔지만 키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그 어느 대학도 웰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웰커의 코치는 100개가 넘는 대학교에 편지를 보냈고 딱 한 곳에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텍사스텍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웰커에게 관심을 줬고 빠른 답을 원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제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웰커는 바로 텍사스텍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웰커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연습장에서 미친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리턴맨으로 시작하였지만 빠르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슬롯 리시버로 출전하였는데요. 텍사스텍에서 웰커는 총 259개의 리셉션, 3000 리시빙 야드, 그리고 총 2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NCAA 최다 기록 2등에 올랐습니다. 웰커는 만약 고등학교 시절 다른 대학교에서 제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텍사스텍보다 나은 선택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미친 듯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컴바인에 초대받지 못했고 다시 한번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로 웰커를 원하는 프로팀은 없었습니다. 드래프트되지 않은 웰커는 언드래프트 프리 에이전트로 그 당시 샌디에이고 차저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옥의 트레이닝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웰커는 파이널 53일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턴맨으로 출전한 웨스 웰커는 단 한 경기 만에 방출되었는데요. 샌디에이고는 프랙티스 스쿼드로 들어올 것을 제안했지만 웰커는 마이애미와 계약을 했습니다. 마이애미의 프랙티스 스쿼드 멤버였지만 조금 더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웰커의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출한 샌디에이고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액티브 라스터에 합류했고 리턴맨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역사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키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바로 웰커가 메꿨는데요. 킥오프, 엑스트라 포인트, 그리고 필드골까지 성공시켰고 다른 키커들과는 다르게 킥 이후에 태클까지 성공시키며 아주 재미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이애미의 리턴맨으로 시작해 좋은 리시버로 성장한 웰커는 빌 벨리치 감독의 눈에 띄었습니다. 디비전 라이벌이어서 1년에 2번이나 만나는 웰커였기 때문에 벨리치과 뉴잉글랜드는 웰커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웰커의 계약이 끝나고 벨리치는 자신과 함께하기도 했고 웰커의 코치였던 닉 세이벤에게 전화를 해 웰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세이벤은 웰커를 좋은 선수라고 했고 벨리치과 뉴잉글랜드는 웨스 웰커와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웰커를 원하는 팀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웰커를 원하는 팀은 뉴잉글랜드였습니다. 웰커가 처음으로 뉴잉글랜드에 합류한 07 시즌 톰 브레이디, 랜디 머스, 웨스 웰커 트리오를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었고 무패 18승 0패로 슈퍼볼에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헬멧 캐치로 웰커의 첫 슈퍼볼은 패배로 끝이 났고 무패 우승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07 시즌 웰커는 112개의 리셉션을 기록하며 프랜차이즈 기록을 달성했고 처음으로 세컨팀 올프로에 선정되었습니다. 08 시즌에는 톰 브레이디의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맥 캐슬과 함께 했는데 그래도 웰커는 쿼터백이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었습니다. 08 시즌에도 100개의 리셉션과 1000야드를 넘기며 다시 한번 세컨팀 올프로에 선정되었습니다. 09 시즌은 무릎 부상으로 2경기를 빠지게 되었고 이때 포스트 웰커라고 불리는 줄리언 에들맨이 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브레이디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은 웰커였고 123개의 패스 캐치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에 또다시 무릎이 터져버렸고 다음 시즌도 불투명해진 웰커였습니다. 그래도 3시즌 연속으로 100리셉션과 1000야드를 넘긴 웰커는 처음으로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출전이 확실하지 않았던 웰커는 예상과는 다르게 1주차부터 나왔고 전 시즌들보다는 떨어지는 기록들이었지만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FC 챔피언십 뉴욕 제츠와의 경기 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제츠의 헤드코치였던 렉스 라이언의 발 패티시 동영상이 퍼지게 되었고 웰커는 인터뷰에서 발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가기를 시전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되었고 웰커는 뉴잉글랜드의 첫 공격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경기는 패배하였습니다. 11시즌 웰커와 뉴잉글랜드는 다시 한번 슈퍼볼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만났는데요. 시즌 초반부터 공을 놓치는 장면이 잦았던 웰커였는데 중요한 순간에 공을 놓치며 뉴욕이 역전을 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웰커의 두 번째 슈퍼볼이었는데 다시 한번 같은 팀에게 패배를 당하며 복수전에 실패한 웰커와 뉴잉글랜드입니다. 12시즌은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으며 뛰었고 웰커는 이것에 대해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신은 뉴잉글랜드에 남기를 원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웰커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6년 동안 뉴잉글랜드와 함께한 웰커는 대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웰커는 가장 많은 리셉션을 기록했는데요. 브레이디가 가장 좋아하고 믿는 타겟이었는데 이 둘이 필드 밖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맞춰갔고 가끔은 조 몬테나와 제리 라이스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웨스 웰커와 톰 브레이디의 호흡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웰커가 새로운 팀을 찾고 있을 때 페이튼 매닝이 덴버로 오라고 문자를 해서 웰커를 설득했고 톰 브레이디와 작별한 웰커는 덴버와 계약을 하면서 페이튼 매닝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웰커는 매닝과도 많은 시간을 갖고 연습하면서 빠르게 호흡을 맞춰갔는데요. 이 당시 웨스 웰커, 디메리스 토머스, 에릭 데커, 줄리어스 토마스를 보유한 덴버는 13시즌 역대급 화력으로 슈퍼볼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볼에서 시애틀을 상대로 압살당한 덴버는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웰커의 세 번째 슈퍼볼 도전이었는데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14시즌은 뇌진탕 문제와 약물 문제로 큰 활약은 없었고 15시즌 세인트루이스 램스와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미미한 활약이었습니다. 15시즌을 끝으로 웰커는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웰커는 슬롯 리시버로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순수 달리기는 딸려도 짧은 거리 안에서의 속도는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웰커의 가장 큰 장점은 옵션 루트입니다. 옵션 루트는 상대 수비의 포메이션과 커버리지를 읽고 리시버가 루트를 선택하는 것인데 웰커가 상대 수비의 커버리지를 굉장히 잘 읽는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 사이로 폭발적인 순발력을 이용해 항상 열려있던 웰커입니다. 그리고 옵션 루트는 쿼터백과의 호흡이 중요하기도 한데 항상 쿼터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웰커이기 때문에 웰커의 옵션 루트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웨스 웰커는 지금 현재 휴스턴의 오펜시브 어시스턴스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리시버와 리턴맨들을 중점으로 봐주고 있다는데 키키큐티의 시즌 초반의 성공에 웰커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웰커를 떠올릴 때 뉴잉글랜드 시절의 웰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에들맨이 브레이디와 브로맨스를 찍고 있고 그롱크가 브레이디의 가장 무서운 타겟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톰 브레이디의 남자는 웨스 웰커라고 생각합니다.